무려 2,000평 규모의 잔디밭을 반려견 운동장으로 내어준 회사가 있다. 1년 365일 줄지 않는 사료와 간식에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환경까지, 그야말로 개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하고 살벌한 만남. 과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세나개가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경산의 한 물류회사.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작업장 곳곳을 유심히 살펴봐도 개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도 직원들의 업무가 한창인데요. 바로 그때 분주한 움직임 포착. 바쁘다 바빠 쉴 새 없이 걸음을 옮기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뚱이랍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녀석이라 가지고 힘든 이런 지쳐있는 이런 것도 얘가 이제 옆에 있음으로써 제가 이제 극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활기찬 이런 힘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가족에게 뚱이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TV가 80년대일 거예요. 아마 그때 보면 TV에 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벤지의 어떤 털이 많이 나는 이런 개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서 제가 이제 원하던 어떤 그런 반려견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외모의 소유자 뚱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뚱이는 처음 제가 맨 처음 발견을 했는데요. 저쪽 잔디밭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직원이 저기 뭐 토끼인가 뭐 조그만 노란색 이제 자그마한 이제 생물이 막 움직이길래 제가 가까이 보니까 강아지더라고요. 녀석을 길 잃은 강아지라 생각했던 직원들.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기르게 됐어요. 그렇게 뚱이를 새 식구로 맞이한 회사 사람들.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귀여운 이름도 지어주었답니다. 엉뚱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뚱이라고 했고 이제 들어왔길래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식구가 된 거지. 갈 곳 잃은 어린 개에서 사랑받는 회사의 마스코트로 견생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어라? 뚱이가 짖는 게 아니었네요.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 밖을 나서자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응? 안녕? 누구니 너희들은? 요거는 여기서 대장 코코. 요거는 우리 깜따고 까미. 바드. 초코. 제일 꼬맹이라고 꼬미. 키가 제일 큰 우리 짱이. 한눈에 봐도 똑 닮은 외모. 회사에서 보살피고 있는 개구쟁이 6남매인데요. 여기에 모견, 둥이까지 함께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이 좀 시끄럽죠? 사무실 바로 옆. 견사에 지내고 있다는 둥이네 가족. 어쩌다 7마리나 되는 대식구가 회사로 오게 된 걸까요? 둥이는 이제 저하고 저희 여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산책을 하다가 둥이를 처음 보게 됐거든요. 작년 한 초가을쯤이야. 근데 그때는 몰골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막 털도 뭉쳐있고 그래서 이제 물하고 챙겨줬는데 그러기를 거의 한 달을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떠돌이개였던 둥이를 안타깝게 여긴 여직원들의 선택은? 저희 회장님 이제 동물 사랑하는 거 알고 일부러 이제 저희끼리 작전을 짰어요. 무조건 회장님 눈에 띄게 하자. 우리가 데려온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표님 몰래 여직원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고 두둥 마침내 둥이를 회사 안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죠. 그 회장님이 보시더니만은 이제 키우게 되신 거예요. 직원들의 노력으로 둥이를 입양.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 발생했으니 우리가 케어를 하다가 뭔가 좀 그 배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초음파를 하니까 새끼를 배웠다고 그래서 뒤늦게 밝혀진 둥이의 임신 사실. 제가 밤샘에도 필요한 줄 모르고 새끼를 받았거든요. 아침 새벽 5시까지 제가 혼자서 다 받아냈어요. 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네. 6마리를. 졸지에 6마리 새끼들까지 책임지게 된 상황. 하지만 걱정도 잠시뿐. 둥이의 남다른 육아 실력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데요. 적은 체구에 6마리를 키우는데 엄청 알뜰하게 잘 키우더라고. 독립적으로 아마 뭐 사람이 없어도 키울 정도로 아주 뭐 모성애가 강한 것 같아. 둥이의 출산 후 마냥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일상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빨라도 너무 빨랐던 6남매의 성장 속도. 그 모습을 지켜본 대표님의 선택은 사무실 옆 공간을 둥이네 가족에게 제공. 강아지들 여름에 못 덥고 춥지 말라고 여기 나무도 다 설치해 주시고 휴식 공간은 물론 넓고 깨끗한 배변 장소도 마련. 원래 저희 회사 오면은 손님 전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강아지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개조해가지고 그냥 강아지 자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에어컨 달아가지고 이제 냉난방 다 되게 해놓고. 예. 어디 이뿐인가요? 사료와 간식, 영양제까지 항시 대기. 게다가 회사 한쪽에 자리한 2,000평 규모의 잔디밭까지 흔쾌히 내어주었죠. 둥이는 물론 둥이네 가족까지 어느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대표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개를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물론 좋게 정말로 잘 사랑하는 의미에서 잘 키우는 집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키우다가 또 혹시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겁이 나서 우리가 분양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8마리를 돌보기란 쉽지 않은 법. 시간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서 조금 뭐 힘은 드나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이 강아지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걸 케어를 하고 있어서 대가족을 온전히 품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바로 곁에서 함께해준 든든한 직원들 덕분인데요. 8마리 개들과 함께하는 회사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출근과 동시에 근무 장소가 아닌 견사로 이동. 바로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을 제공합니다. 안에 갇혔다가 답답했다고 또 밖에 나가서 배변 또 보내줄 수 있더라고요. 같은 시간 사무실 안에서는 녀석들의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밥을 챙기는 일도 모두가 함께합니다.
기다려, 다 기다려. 앉아. 건강을 생각하며 먹는 것도 신경 쓴다는 사람들. 애들 사료하고 또 영양제 섞인 소고기 캔하고요. 식사를 마치면 즉시 견사 청소가 이어지고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까지 넉넉하게 채워주면 비로소 오전 관리가 마무리되죠. 본격 근무가 시작되면 모두 각자의 업무에 집중. 회사 일과 개를 돌보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유기견들 저도 좀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원래 강아지를 좀 좋아하세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좀 정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일하다가도 10분씩 또 휴식 시간 이용해서 또 개들하고 간식도 주고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저희한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꺼내가? 오히려 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이 개들을 키우고 나서부터는 이 개가 있는 자리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 개 재롱이 보고 싶어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했던 직원하고 같이 웃고 또 같이 또 개 얘기를 하고. 확실히 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회사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그날 오후 녀석들에게 제공된 꿀 같은 자유 시간. 그런데 아까부터 뚱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진 뚱이. 심심한지 창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왜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뚱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예? 뚱이와 둥이가 사이가 안 좋다고요? 눈만 마주쳐도 즉시 흥분. 서로를 경계하며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둥이와 뚱이. 어쩌다 만나기라도 하면 바로 싸움 발생. 둘을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미 회사에서는 알아주는 앙숙이랍니다. 한 번은 둥이랑 뚱이가 한 공간에 또 어쩌다가 보니 마주치게 됐는데 예, 그때도 또 말리더라고. 또 직원들도 또 뭐 긁히고 개들도 서로 다치고 예, 그런 적이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예, 저희들끼리는 격리밖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분리. 뚱이는 사무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둥이가 없을 때는 얌전한 모습을 유지하네요. 혹시라도 서로 마주치지 않을까 식사도 산책도 따로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죠. 비록 잦은 다툼은 막았지만 한편으로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보내게 된 뚱이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는 사장님. 혼자서 있는 걸 보면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외롭게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많이 좀 안타깝죠. 둥이가 견사에 있는 동안 뚱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배변도 해결하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아니 둥이가 왜 거기서 나오지? 안 돼! 오지마! 오지마!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서로를 향해 격한 공격을 퍼붓는 둥이와 뚱이.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물고 뜯기를 수차례. 간신히 둘을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나왔는가 봐.
싸움 붙었는가 봐요. 둥이가 떠나고도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둥이. 야, 왜? 아니 똥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뚱이 풀으러 가신 줄 알고. 아니, 개 나가는 걸 못 봤구나. 예. 싸움을 말리던 직원도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요. 뚱이가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뚱이가 나간다 이래 했는데 지는 뚱이를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내놔붙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 의사소통이 오류가지고 있었군요. 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사무실로 돌아온 뚱이.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죠? 그렇다면 다리를 세게 물린 둥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다리에 물리가 전다 이게. 그 겁을 먹어 이제는 안 나와. 한참 있어야. 다리에 물리는가 봐. 이게 지금 다리를 놓지를 못하네. 일로. 일로 와봐. 서둘러 둥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째진 거는.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 나거든요. 지금 엑스레이 한 개 찍을게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버님 얘 첫 번째 발가락이 부러졌는 것 같아요. 부러졌어? 네. 물려가지고 안에 이제 핀 같은 걸 넣어서 얘를 이제 붙여놔야 되죠. 결국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둥이와 뚱이는 왜 이토록 서로를 싫어하는 걸까요? 직원들은 뚱이의 질투가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뚱이가 이제 자기만 사랑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둥이가 나타나서 회장님이 이쁘다고 옆에 뚱이가 그거를 이제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만남 때 뚱이가 둥이를 왕 짖으면서 쫓아냈어요, 애를. 그 이후부터 둘이 사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첫 만남이. 둥이가 적대감을 드러낸 것에도 사정이 있었다는데요. 이제 우리 뚱이가 이제 뚱이를 좋다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쳤는데 뚱이가 이제 새끼를 빼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조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실제로 둘의 관계는 둥이 출산 이후 더욱 나빠졌죠. 뚱이 아프나? 아파? 네가 이래 덤비는 바람에 그랬잖아. 이게 그 뚱이한테 못 이긴다니까, 뚱아. 알았지? 빨리 넣어서 해. 옳지. 긴 하루를 보내고 회복을 위해 집으로 오게 된 둥이. 이제야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봐온 가족들은 좀처럼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보통 울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뭐 이래 꼬밀 정도, 몇 번을 꼬밀 정도 오늘 이래면 뭐 했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 있는 거는 부러진 거 처음. 부러져가지고 치료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엄청 안타까웠지. 같이 상처가 나도 심하게 상처 나는 건 야, 이거 약해. 쟤는 힘이 강하고 얘는 아주 약해. 같이 잘 지내면 같이 이래 막 그냥 같이만 잘 그래서 지내면 자기들끼리 어울리지만 좀 어울릴 수만 있으면은 그게 우리 최고의 바람이지. 안 싸우고.
회사의 평화를 되찾아줄 설채연 수의사 지금 출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 친구가 이름이 뚱이인가요? 뚱이. 아유 겁이 많구나. 겁이 많네. 네, 겁이 많아.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근데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뭐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안전도구인 네, 안전문 같은 것들 다 잘 해놓으셨고 공간도 꽤 넓은 편이고 다른 아이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한번. 네, 한번 보러 가요. 예,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있나 보구나. 애들 왜 이렇게 많아요? 설쌤 방문에 기다렸다는 듯 문 앞으로 집합. 얘네들 다 새낀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 안 해? 얘들아 진정해. Take it easy. 오히려 지금 둥이가 약간 뒤로 밀려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입마개 쓴 아이들은 조금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아이들. 혹시나 여기서 이제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공격을 할까 싶어서 강했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선은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둥이랑 뚱이랑 떨어져 있는 이유가 싸우기 때문에 계속 싸워서. 많이 싸웠죠. 아주 격렬하게 막 상처가 날 정도로 서로 싸워가지고 여기 지금 발을 다치고 프레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가 영상 한번 보면서 더 자세히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솔루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어느 날 회사 직원들에게 발견된 유기견 출신의 둥이와 뚱이. 대표님은 두 녀석은 물론 둥이가 낳은 6마리 새끼들까지 모두 가족으로 품고 회사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아이들 새끼 강아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몇 살 정도?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1년 7개월. 원래 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좋아하지, 강아지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이 네. 혼자서 좋아하셔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아는데 그렇죠.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챙겨주시고 같이 좋아해주지 않으시면 애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회사 분위기 자체가 동물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이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개들이 지내고 있는 견사 환경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 야, 얘 진짜 복 받았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딱 들어왔는데 왼쪽에 막 엄청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강아지들 뛰어노는 곳이라고 펜스도 이렇게 다 쳐져 있더라고요. 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특혜도 누리고 있죠. 얘네들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표정이 확 달라져. 와, 너무 재밌게 논다. 이런 시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아침 출근하면 한 번. 네.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한 번. 그러고 이제 오후에 3시에 한 번. 그리고 5시 반쯤에 반쯤 돼가는. 빗질하기 전에 한 번. 와, 하루에 4번을 저렇게 논다고요? 강아지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나 조금 기다리면 저기 나가서 놀 수 있어. 놀 수 있는 아이들은 참아요. 좀 스트레스 받아도.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 거다 그러면 굳이 이 안에서 막 놀 거 안 찾아도 돼요.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애들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 그렇게 관리해주고 계세요. 네. 둥이네 가족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뚱이만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요. 뚱이도 많이 나가요? 똑같이 이제 나가서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혼자 혼자서 나갔어요. 이유가 결국에는 둥이랑 싸워서. 네. 앙숙이 된 둥이와 분리된 생활을 해야 했기에 둥이네 가족이 밖으로 나오면 견사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뚱이. 밖에 나와서 노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표정이 완전 다른 애예요. 밖에서 노는 걸 너무 재밌어요. 둥이와 뚱이 모두 충분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녀석들을 보살피는 회사 사람들은
산책을 위해 하루에 8번이나 시간을 내야 했죠. 산책도 따로 시켜야 되고 뭐 먹이는 것도 따로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불편도 하고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만나 가지고 이제 싸웠을 때 상처를 자꾸 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방식이 있을까 싶어서 네. 사실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다견 가구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향해 격한 반응을 보였던 둥이와 뚱이.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번 합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 줄을 한 채로 만난다거나 벽을 사이로 만나면 더 흥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장애물로 인한 좌절, 흥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못 다가게 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게 하는 게 줄이에요. 그리고 저런 장애물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확인 못하고 그러면서 더 흥분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줄이 풀려 있는데도 싸운다? 그러면 이건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줄이 풀려 있는 상태로도 몇 번 만났는데 네. 예, 좀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줄이 없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격성을 드러냈죠. 와. 큰일 났다. 평소에는 되게 분리 잘하고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 저 상황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름이 좀 이렇게 헷갈려서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둥이랑 뚱이라서 뚱이가 나가니까 둥이를 좀 이렇게 안에 좀 이렇게 못 넣도록 이렇게 해둘라 그랬는데 둥이가 나가는 줄 알고 이제 데리고 나왔다가 지금 상황이 저렇게 이제 마주쳐가지고 야 화장실도 가봐야 되는데. 아, 그런가 또 밖에 나가야 되는 것. 한 가장 둥이 좀 나눠 해봐라. 의사소통의 오류로 견사에 있어야 할 둥이가 잔디밭으로 향하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거죠. 밖에 뚱이가 나와 있을 건 상상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곁에서 싸움을 말리던 직원은 흥분한 둥이에게 물려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뒷다리 잡고 당겨야 돼요. 뒷다리를? 뒷다리를? 네. 왜냐면 그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없어. 너무 흥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요. 헐크처럼 돼요. 아군 적군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거 다 물어버려요. 그래서 안 물리기 위해서 뒷다리를 잡고 당겨야 돼요. 근데 뒷다리를 잡아서 당겨도 물릴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어떡하죠? 안 물리기 위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제가 한번 물을 이제 붓는 걸 어디서 봤는데 물을 부으면은 이제 개들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의 양이 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양동이로 부어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안 되면 약간 고압 호스로 뿌려서 깜짝 놀라게 해서 놓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좀 무거운 이불을 덮는 방법이에요. 좀 크고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새까매지잖아요. 그렇지, 캄캄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안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싸우는 걸 봤더니 쟤네는 이불 덮어도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둥이 역시 싸우는 과정에서 뚱이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렸고 안에 이제 핀 같은 걸 넣어서 얘를 이제 붙여놔야 되죠.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지금 큰일 났네. 제가 왜 그러냐면 싸우는 아이들이 좀 친해질 수 있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싸움의 형태를 보면 알아요. 싸움의 형태를 보면? 네. 좀 친해질 수 있는 아이들의 유형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평소에는 안 싸우다가 어떠한 특정한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애들. 먹을 거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부분은 보호자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선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심각해요, 이거. 아무리 옆에서 중재자가 얘기를 해도 지네들끼리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애들 우리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뚱이가 막 끝까지 밑에 누르가지고 다 물이 터질 때까지 막 그래도 계속 싸우려고 이래요. 떨어지질 않아요. 저는 검은 둥이가 그죠?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뭐 그래도 막 또 달라드니까 뭐. 강아지들이 잘 지내는 성별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순놈 안놈. 네. 이성이 잘 지낼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싸우는 조합은 암컷과 암컷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걸 더 촉발시킨 게 출산이에요. 출산. 실제로 공격성의 카테고리 중에 모성 본능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성 본능 공격성. 네. 이게 공격성이 없던 애들도 새끼를 낳으면 공격성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막 보호자를 무는 경우도 있고요. 내 새끼 지키겠다고 훨씬 더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검둥이가 약한데도 저 뚱이한테 달려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새끼들 지키려고 맞아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그래도 그게 나중에 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어도 학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습적으로. 네. 그리고 새끼 낳았을 때 뚱이랑 더 강하게 붙다가 이제 서로 꼴도 보기 싫어진 상태가 된 거죠. 완전적. 내 새끼들을 해칠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1년? 그렇죠. 1년 7개월. 네,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거죠. 네. 6마리 새끼를 낳아 키우면서 둥이의 모성 본능이 강해졌고 그 감정이 뚱이를 향한 공격성으로 발전한 건데요. 싸움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학습되어 이제는 눈만 마주쳐도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우선 얘네 둘이 어떻게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교육적으로 차근차근히 싫어해도 싸우지 않을 정도로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감정 정도까지는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 만나게 이렇게 같이? 네, 그 교육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저희가 한번 솔루션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아이들 저 넓은 공간에서 먼 거리에서부터 한번 만나면서 흥분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솔루션 역시 안전이 우선. 한 마리씩 차례로 입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채워볼 건데 이 줄은 얼굴을 컨트롤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이나 소를 보면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얼굴을 컨트롤해서예요. 얼굴 컨트롤해서. 그래서 얼굴을 컨트롤하는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 부위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꼬이지 않게 잘 봐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줄을 당기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상하다. 고개가 내가 왜 돌아갔지? 이게 못 물게 하는 줄이 아니에요. 얘 입 지금 보시다시피 입 다 벌릴 수 있습니다. 둥이가. 그래서 이거 했다고 안심하고 바로 만나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을 조금 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흥분하면 안 돼. 너 다가가면 뭐 뚱이한테 다가가면 안 돼. 약간 이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안 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뚱이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뚱이도 머리 리드줄을 착용합니다. 한번 볼게요. 애들이 적응을 잘하네. 오케이. 저쪽으로 가실 거예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할 시간. 그런데 아직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로를 인식하고 마구 날뛰기 시작하는 둥이와 뚱이. 저희 보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주위를 돌려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머리 리드줄을 착용한 거죠. 근데 서로를 보지 못하게 제어하며 얌전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본격 교육에 돌입합니다. 줄만 잘 잡고 계세요. 기둥에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둥글게 돌 거예요. 네. 관계 회복하기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뚱이가 한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 주변을 둥이가 크게 도는 방식인데요.
이때 두 마리 모두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거세게 저항하는 둥이. 네. 둥이 주변을 도는 내내 설쌤과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저리가 이제 자꾸 이제 몸보도록 고개를 돌리는가 봐.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자기네들도 조금 지치기도 하고 흥분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 점점 가까이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저항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천천히 발을 맞춰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제가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 나갈 거예요. 가자. 흥분해 있을 때 바로 만나면 무조건 싸워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연습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이리 와. 지금 둥이가 약간 시비를 걸고 있는데 둥이 참아줘요. 얘네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다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둥이는 되게 짜증나고 하지마.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아이는 뚱이에요. 뚱이. 네, 지금 계속해서 얘는 쳐다보죠. 네. 얘는 피해. 네, 이게 둥이 입장에서 아, 쟤 나랑 그렇게 싸울 생각 없구나. 이게 계속해서 생겨야 돼요. 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네. 조금은 얘가 차분할 때는 안 한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줄을 좀 느슨하게 해놓을 거예요. 옳지. 오케이. 옳지. 조금씩 좁혀지는 두 녀석의 거리. 거의 10cm씩만 앞으로 갈 거예요. 이래 가까이 오면 뭐 참이다. 지금이 좋아요. 먼저 튀어나가지도 않아요. 이리 와. 이리 와. 그쵸. 저만 보죠. 맞아. 차분함은 기본. 설쌤에게 집중하기까지. 이제 칭찬도 조금 같이 해주고. 이 정도면 첫 대면 교육 성공인 것 같죠? 네,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아마 이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앉아. 둥이가 흥분도가 더 높기 때문에 둥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거에 둥이가 되게 많이 반응할 거예요. 그래 할 수도 있지. 우리 둥이 흥분도 낮아지는 거를 목표로. 관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은 위치를 바꿔서 진행합니다. 둥이의 움직임을 보고도 둥이가 흥분하지 않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죠. 한번 가보세요. 설쌤의 예상대로 둥이가 이동하자 즉시 흥분. 저거는 깡이야, 깡 완전. 악이 악마처럼. 얘 꼬리 흔든다, 꼬리. 갑자기 서로를 보면서 꼬리를 흔드는데요. 혹시 이건 화해의 의미? 아, 근데 이거 지금 얘네 둘 다 꼬리 흔드는 거는요. 다 부정적인 감정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꼬리 흔드는 폭이 좁으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폭이 넓어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지금 폭이 되게 좁죠? 예, 둘 다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호락호락하게 마음을 열 두 녀석이 아니죠. 기다려. 안돼, 앉아. 이러다가 포기할 거예요. 우리 아까도 똑같아요. 솔루션 중 빠른 성과를 드러낸 것은 뚱이었는데요. 뚱이는 좋아요. 뚱이 아주 잘 참아주고 있어. 계속되는 교육에 금세 적응했는지 내내 차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둥이 역시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며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죠. 시간과 노력이 불러온 놀라운 결과. 이번 교육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둥이와 뚱이에게 입마개를 채우는 사람들. 진행할 교육이 아직 더 남은 걸까요? 둥이가 흥분을 하더라도 뚱이가 계속해서 눈을 피한다거나 싸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희망을 받고 서로 다 줄을 푼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로의 움직임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싸우려고 한다면
보호자분들과 제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아이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을 돌리고 싸움을 중재할 오늘의 마지막 솔루션.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곧바로 둥이의 리드줄을 놓아버리는데요.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야,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 바로 그때 둥이가 뚱이에게 다가가자 재빠르게 앞을 가로막는 설쌤. 잠깐만, 나 얘기만 할게. 얘기만 하자고. 나 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블로킹 보드라고 하거든요. 블로킹 보드. 그러니까 원래 개들끼리는 뭔가 잘못할 때 몸으로 막아요. 근데 우리가 다리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판으로 아. 막았을 때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둥이만 시비 걸지 않으면 뚱이는 참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막아볼 거예요. 둥이의 돌진에 블로킹 보드로 앞을 막는 것은 물론 발로 줄을 밟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설쌤. 계속되는 둥이의 도발에 결국 잘 참던 뚱이마저 흥분하고 마는데요. 다시 상황은 원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설쌤의 반응은 뒤로 가. 뚱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둥이를 집중 관리. 녀석의 흥분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립니다. 조금 돌아다녀 보세요, 이제. 아, 돌아다닌다고요? 네. 가자.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걱정되면 줄 밟고 딴 데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 알아서 그냥 여기서 애들 그냥 이제 자유롭게 있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를 준 뒤에도 설쌤은 둥이의 행동을 살피며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그 결과 둥이의 존재만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솔루션 초반과 달리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둥이.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사람 말은 들을 줄 알아요. 사람 말 잘 들어요. 네. 사람 말. 우리 보호자분들의 리더십이 그동안 잘해주셔서 되게 높아가지고 몇 번 안 된다라고 했더니 지금 감정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는 느껴요. 이제는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시간에 집중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입니다. 네, 좋아요. 저 조용한데 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얘도 그냥 영화인데 네. 보고 있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잘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서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감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이런 연습들을 해줘야지 네. 누가 움직여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처럼 애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는 날이 찾아오겠죠.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너무 만족스럽고 생각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뭐 일부러 겁주려고 그랬는지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가깝게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하니까 뭐 저희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희망이 보이니까 네. 저희가 뭐 꾸준히 열심히 해서 꼭 1년 뒤에 재촬영할 수 있도록 네, 진짜로. 좋아져서 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솔루션을 하면서 뚱이보다 둥이에 대한 흥분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네, 됐는데 네네. 그래도 뚱이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안정감을 좀 느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고요. 네. 이 뚱이네 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네. 여기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쌤 방문 후 하루도 빠짐없이 대면 연습을 하고 있다는 둥이와 뚱이. 직원들은 물론 대표님까지 출동해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모두의 노력과 간절한 마음이 두 녀석에게 전해졌는지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둥이와 뚱이 그리고 6남매까지 8마리가 넓은 회사 잔디밭을 함께 뛰어노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국민 천사견? 인절미?
잠깐만, 나 좀 무서운데? 잠깐만. 왜? 동아, 거기야. 아, 안 돼, 하지 마. 병을 꽉 쥐고서 하루 멀다 하고 줄인 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도다기는 손길에 또